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김홍중입니다. 저희 앞에서는 이제 좀 약간 거시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그 공공부문 산업 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현재 쓰고 있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순서는 지금 우리나라 그 데이터 시장과 산업 데이터 부분, 그다음에 공공부문 산업 데이터 트렌드,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의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약 23조 원 정도의 그 데이터 산업 시장이고 28년도에는 51조 원 정도로 성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AI라든가 로봇들이 계속 그 산업 현장에 사용이 확대되고 그런 면에서 이게 더 훨씬 더 높은 성장률로 지금 확대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산업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게 산업 데이터이냐? 주로 그 우리가 산업 데이터의 유형을 보면 주로 이제 IoT 데이터와 지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데이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IoT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주로 그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이런 기계에서 그 내장형 칩이라든가 부착형 센서 이런 형태에서 그 데이터가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이고 이런 데이터는 주로 기계와 기계 간의 그 서로 연결성을 갖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IoT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그다음에 지능형 공장 이런 쪽에 그 공정 제어 쪽으로 주로 이 IoT 데이터들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식 데이터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인데 이 지식 데이터라는 것은 센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 수많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 지식된 암묵적 지식, 그다음에 실험 결과를 통해서 구조화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그 지식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공정에서 그 후속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그 인베디드 형태의 그 기계에 내재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고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밥솥을 뭐 본다면 뭐 어느 정도 온도까지 가서 가열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뜸을 들여서 그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자동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안에 이런 그 이 암묵적 지식을 통한 인베디드된 그 소프트웨어로 통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공장에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라든가 효율화, 최적화를 구현하는 데 쓰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장 또 중요한 그 산업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제로서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의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그 산업 통계 데이터,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그 기업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산업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목표고 거기에 지금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그 기업하고 관련되는 데이터들은 통계청, 관세청, 특허청 요런 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자료들, 그다음에 은행, 신용정보회사, 에너지공단,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요런 쪽에 이제 그 주로 산업 쪽에 관련되는 쪽 기업 관련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조금 그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그 산업 그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그 표준 산업 분류 코드별로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관세청 같은 경우는 수출입 실적이 있는데 그건 HS 구분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허청에 있는 수많은 특허들이 있는데 그 특허 분류 코드는 IPC나 CPC 코드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산업 데이터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이것을 연계를 해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뭐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내외에서 우리 이제 그 산업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는 수준인지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보통 지금 먼저 IoT 데이터 부분들은 상당히 활성화가 됐고 그 기업에서 이런 그 IoT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지능형 공장을 하면서 많이 적용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거의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그 IoT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생산 설비의 유지 관리라든가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 분야를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원격 제어가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기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도 이거 유사 이제 이런 IoT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주로 이제 예지 보전, 그 생산이라든가 그 공정에 대한 최적화, 그다음에 예지 보전, 만약에 미리 고장 날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 그 제조 공정상에서 그 결함 여부를 그 비전 센서를 통해서 결함 여부를 그 인간보다 훨씬 더 고정밀하게 식별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로도 지금 활용되고 있고,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로봇과 설비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이런 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이런 지금 아까 에이지 버전에서 이미 이제 장비의 수명 예측,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장비들에 붙어 있는 전력이라든가 모든 그 계측되는 정보들, 온도, 진동, 그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장비에 대한 예지 보전도 하고 수명 예측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이제 이런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세한 불량을 검출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산업 쪽에서는 지금 활성화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참여하신 그 UAG라는 기업도 지금 여기 보면 예지 보전 쪽으로 하나의 영역을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IoT 데이터를 쓰는 산업은 어느 정도 지금 레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단지 이제 아까 별도의 그 산업 데이터인 이 통계 데이터 아니면 이런 뭐 각종 뭐 이런 그 공공 데이터를 쓰는 이런 쪽의 영역을 보면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보통 우리가 그 사례를 찾아보면 디멘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통 600여 개사 정도 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은 여기 뭐 논문도 있고 뭐 특허도 있고 임상 실험 정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정보를 이 플랫폼에서 지금 데이터를 누적해 놓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독일의 프라운호프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 기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 카티라는 지금 예측 프로그램을 보면 이 디멘전스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 데이터뿐만 아니고 월드뱅크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각종 국제적인 특허 정보들을 지금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계하고 분석하는 툴을 통해서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이런 정도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뭔가 단순한 그 데이터에 취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두 개를 연계하고 분석을 해서 뭐 인사이트를 주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우리의 뭐 좀 롤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이제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케이트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 롬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부 R&D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쪽에서는 이 롬이라는 시스템에서는 주로 특허라든가 논문, 그다음에 정부 주도 과제, 그다음에 무역 통계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산업기술의 메가 트렌드라든가 내가 기업에서 자기 해당 품목에 대한 기술 동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지금 플랫폼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약간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유형을 보면 각 제조 기업이든 어디 기업에서 직접 생산된 데이터, 머신러닝을 위해서 가공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주로 블록체인이라든가 블록체인하고 이런 데이터 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 좀 믿고 이게 보안성 있게 거래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KAMP라는 이런 거래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보통 보면은 각 기업에서 지금 직접 공정상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화해서 직접 거래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도 우리 산업 데이터가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이제 산업 데이터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다음에 공공 데이터 부분에 설명하니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공공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저희 쪽에 국민들이 쓰고 있는 것은 공공 행정 부분입니다. 행정 부분, 재정 부분, 과학기술 부분, 국토관리 쪽은 좀 더 상이고 산업부 관련되는 것은 지금 한 공공 데이터 중에 5번째 순위 정도로 지금 현재 활용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보통 날씨 정보라든가 버스 운행 정보 같이 단순한 형태의 정보 제공이 한 46%, 한 절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개의 정보를 좀 연결을 시키고 고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약간 그런 영역이 약간 떨어지고 단순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디지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디지털 정보 플랫폼 현 정부에서도 정부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공공 데이터 포털도 운영하고 있고 통합 데이터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를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추세고 산업부에서도 역시 공공 데이터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을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저희가 보통 이 공공 부분에 대한 활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을 한번 조사를 한 데이터를 보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유용성은 상당히 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인식한다,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결국은 이 공공 데이터가 만족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개념들은 대부분 이제 공공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가공 분석하는 기술의 부족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낮은 정확성도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좀 뭔가 해결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그럼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실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기업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리빙랩 형태로 저희가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리빙랩을 할 때 이제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솔루션을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쟁점인데 문제는 이 리빙랩의 주제가 부가가치를 가지려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영역의 주제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보통 기술 개발이라든가 생산, 판매
아니면 뭐 지금 뭐 ESG 경영 같은 경영 전략, 뭐 이런 주로 그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그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어쨌든 그 주제를 선정을 하고, 또 하나의 또 문제는 그 주제가 어느 정도 그 주변 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그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영역에서 골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 주제 그 기업의 수요하고 그 지금 데이터가 현재 어느 정도 있는, 물론 뭐 부정확한 데이터라도 어느 정도 있는 그 두 개를 합성을 해서 적절한 주제를 선정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플랫폼이 되고 기업의 수요를 창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형태의 리빙랩을 운영을 하든 그 리빙랩의 주제는 아까 기업의 그 본질적인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가장 좀 영역에 찾아야 되고, 또 그 주제 중에서도 그 뭔가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이 부분이 두 개의 전제 조건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선정됐을 때는 이제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협력 파트너로 해서 그걸 그 데이터를 취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단에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연계하고 정제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분야의 그 전문가 영역으로 전문가들 참여해서 워킹 그룹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어쨌든 공공 데이터의 그 정제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상품을 개발을 한다면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뭐 시각화라든가 분석 툴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전문가 영역에서 다 지금 그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까 저희 그 전체 플랫폼에 실어서 리빙랩 형태로 지금 참여하는 전문가나 보통 이용자, 수요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다시 의견을 주고 피드백돼서 다시 개선을 하는 이런 유형대로 리빙랩을 운영해서 실용화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로 하다면은 기업이나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설명회 이런 쪽을 통해서 피드백하고 환류를 시켜서 더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론은 이제 그 리빙랩 형태를 취하되 주제 선정을 적절하게 가능성이 있고 또 기업에서 수요로 하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예시를 만약에 들 수 있다면, 지금 특허라는 것은 기업의 이제 기술 개발의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 자기 이제 내가 기술 개발한 내용에 대한 기술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은 또 하나의 특허 등록이라든가 출원, 이런 추세, 이런 것들을 보아서 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 성숙도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에 가능성이 있다든가 미래,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업 경영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서도 뭔가 우리가 기업에서 활용할 만한 서비스가 하나 개발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 기업들은 특허를 만약에 제가 기술 개발을 해서 특허를 등록을 하고자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특허 법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특허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검색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 내 특허가 사전에 기존에 등록된 특허하고 이런 등록된 특허하고 내가 지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특허에 대한 AI를 통한 유사화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중복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으면 기업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특허를 할 수 있다,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리빙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기업들이 직접 특허 정보를 쉽게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리 중복성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형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기업 경영에서 ESG 경영이라는 게 이제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1차 벤더, 2차 벤더 뭐 이런 형태의 기업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 그러면 협력 기업들한테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점점 더 가속화되고 그럴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장, 그다음 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정에서 어느 정도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면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소 배출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이미 사전 연구가 돼서 많은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쓸 수 있고, 사전에 원재료단의 그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제품의 폐기 단계에 대한 그 에너지,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들을 전부 다 합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그 공정 유형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혼합해서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상당히 기업에서도 유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리빙랩 주제 예시는 유망 해외 시장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지금 뭐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관세청 이런 데서 무역에 관한 자료들, 해외 바이어에 대한 자료들, 뭐 수입 기업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내가 어느 나라에 가장 내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건가, 해외 어느 국가에서 제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인지 그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걸 사전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알아낼 수만 있다면 상당히 유용한데, 이제 그런 정보들은 이런 1차원적인 수출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비교 우위 지수라든가 무역 특화 지수, 그다음에 교역 규모, 그다음에 그 나라의 지금 경쟁 국가, 내 제품과 해외 경쟁 국가에 대한 경쟁력 비교, 제품 경쟁력 비교 같은 것들을 이 분석 모델에서 더 들어가야 된다면, 이런 정보를 활용하고 그런 분석 모델을 섞어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을 한다면 기업들은 상당히 내가 중소기업들이 내가 어느 나라 국가에 어느 시장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시각에서 수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그 부분을 좀 섞어서 사례를 한 3가지 유형대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물론 이것 말고 또 다양한, 그러니까 저희의 한계는 뭐 이거 예시로 보여주는 거고,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개발이 돼서 이렇게 서비스 플랫폼으로, 아니면 그 플랫폼에 탑재돼서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같이 그런 쪽에 관련된 리빙랩들이 계속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면 점점 더 개선돼서 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관점에서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어떤 영역일까 미리 예측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